꽃이 피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이원 난농원 난초 에리데스 오도라타 이원의 근황과 난초의 특성 그리고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리데스 오도라타 이원은 2020년 이원 난농원 이청 대표님께서 수경재배로 키워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수경재배와 식재에 심었을 때 자라는 차이를 알아보려고 두 가지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도라타는 반다 군단의 에리데스 속 난초입니다. 이 오도라타는 동남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색난으로 잎이 크게는 30cm까지 자랍니다. 꽃은 봄과 여름 사이에 피는데 꽃 크기는 2.5cm 정도 되며 꽃 한 송이에 많게는 40송이까지 꽃이 달립니다. 오도라타 꽃 색깔은 흰색에서 짙은 분홍색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에리데스 오도라타 이원은 흰색과 핑크색 원종간 크로싱한 것이라서 연한 핑크색 꽃이 핍니다. 꽃이 피어있는 기간은 개화 후에 3, 4주간 정도이고요. 약간 서늘한 장소에 두면 더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도풍란도 에리데스 속에 속합니다.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리데스 속 난초들은 반다 종류 환경으로 키우면 됩니다. 반다류 난초들은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착색난이라서 화분에 거의 심지 않고 뿌리를 노출시켜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행행으로 키우는데요. 이 에리데스 오도라타도 화분 안에 심었을 때 화분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이런 망분으로 된 화분에 굵은 바크로 심거나 아니면 숯을 사용해서 심으면 잘 자랍니다. 에리데스 특징이 첫 번째로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야간 최저 온도를 15도에서 17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습도는 70에서 80%를 좋아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키울 때는 습도가 낮은 편인데요. 하루에 2번 정도 잎에 스프레이를 해서 습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리데스 오도라타는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면서도 뿌리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심을 때는 화분도 그렇고 식재도 그렇고 배수가 잘 되는 걸 택해서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으면 물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봄부터 생육이 왕성한 여름에는 수분 흡수율도 높지만 수분이 배출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줘야 되고요. 이 에리데스 오도라타는 고온성 식물이라서 기온이 낮은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다소 휴먼을 합니다. 그래서 휴면할 때는 4, 5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계절별로 물 주는 방법을 달리해서 키워야 합니다. 물 주는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은 화분 겉부분이 마르면 저명간수로 20분 정도 담가뒀다가 꺼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4, 5년 정도 키우면 꽃이 피는데요. 저희 집 에리데스 오도라타는 아직 꽃이 오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에리데스 오도라타는 분갈이를 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분갈이를 하지 말고 그냥 키우는 게 꽃이 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식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식재가 오래돼서 썩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꽃이 피지 않는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키워서 그렇습니다. 이 에리데스 오도라타는 빛을 좋아하는 난초라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빛이 많이 드는 실내 창가에서 키우고요.
빛이 강한 늦봄부터 여름에는 빛을 50% 차광해서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게 키우면 됩니다. 저희 집 에리데스 오도라타 이원이 꽃이 피지 않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분갈이를 해줘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빛이 약한 실내에서 키워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옥상에서 얼마 동안 키웠었는데요. 식물들이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울 때는 총광량이란 게 있습니다. 광량뿐만 아니고 온도도 맞아야 됩니다. 온도와 광량을 총 합한 어느 정도의 에너지에 도달해야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환경으로는 이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에리데스 오도라타는 봄과 여름 사이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 집에 오도라타는 꽃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8월 말경에 옥상 난실로 늦게나마 옮겼는데요. 늦게라도 꽃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옥상 난실에 옮긴 후 얼마 지난 후부터 빛을 충분히 받게 되고 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인지 많은 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기온이 내려가니까 성장이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실내로 들여왔습니다. 성장이 멈추었던 뿌리들이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니까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동안 얼마나 많은 뿌리들이 새로 나왔는지 이 병 속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병 속을 가득 채울 정도로 꽉 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기촉이 또 나왔는데요. 이 아기촉이 처음에는 전 꽃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라는 걸 보니까 꽃대가 아니고 아기촉이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아기촉이 나왔는데 두 개가 같이 자라니까 나중에 나온 아기촉은 생장이 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지 않고 있네요. 지금 크기는 한 2cm 정도 됩니다. 이 에리데스 오도라타를 수경 재배와 식재 재배 두 가지로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키워본 결과로는 수경 재배가 훨씬 더 잘 자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에리데스 오도라타가 반다 군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다들은 이렇게 뿌리를 드러내 놓고 공기 중에 노출돼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데스 오도라타는 수경 재배에 더 적합한 식물로 보입니다. 수경 재배로 키운 오도라타 뿌리가 아주 굵은 게 몇 가닥 나와서 자라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수경 재배로 키운 오도라타가 뿌리가 훨씬 굵고 튼튼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수경 재배로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경 재배는 식재가 없기 때문에 이 비료를 꼭 줘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액비를 번갈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하나는 질소 성분이 없는 겁니다. 질소 성분이 없는 것은 뿌리를 튼튼하게도 해주고 꽃 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질소 성분이 있는 걸 주겠습니다. 질소 성분 있는 거 2번 정도 주면 질소 성분 없는 것 한 번 이렇게 번갈아 주고 있습니다. 물 2리터에 액비 0.5ml 해서 4000배 희석해서 줍니다. 액비를 물에 4000배 희석하면 아주 얇게 희석하는 거라서 비료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제가 1년 거의 반 정도를 이렇게 계속 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료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뿌리에 물을 90% 잠기게 부어준 다음에 20분에서 1시간 후에 물을 완전히 빼주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해주셔도 되고요. 이틀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죠. 에리데스 오도라타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가 완전히 마르도록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경재배로 키운 에리데스 오도라타 뿌리 보시면 정말 건강한데요. 뿌리뿐만 아니고 잎도 식재로 키운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잎도 식재로 키운 것보다 더 넓고 길게 자랐고요. 색깔도 더 초록초록하고 건강합니다. 에리데스 오도라타를 수경재배로 키울 때는 용기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름이 너무 작으면 통기가 잘 안돼서 좋지 않은데요. 최소 지름이 12cm에서 14cm 정도는 돼야 되고요. 길이도 뿌리가 아주 길게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므로 병 길이가 30cm 정도 이상은 돼야지 좋습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용기가 좋은데요. 이 유리 용기는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세워두고 키울 수 있어서 좋고요. 이 오도라타는 뿌리 생장이 빠르고 많기 때문에 긴 유리병에 키우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유리병에 붙으면 물을 부어서 충분히 불리면 떼어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만 깨끗이 청소해주면 깔끔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20분이 지나서 이제 물을 빼보겠습니다. 투명 호스를 이용하면 쉽게 뺄 수 있는데요. 너무 가늘면 잘 빠지지 않으니까 직경 1cm 정도 되는 투명 호스로 빼면 잘 빠집니다. 이 유리병과 투명 호스는 플라스틱 타공 화분을 판매하는 늘푸른 연구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이 조금 남았을 때는 병을 살짝 들어서 기울이면 아래쪽에 있는 물이 완전히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병 속에는 습도는 높으면서 물이 담겨 있지 않아서 반다류 키우는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물이 잠겨 있지 않아서 뿌리는 썩지 않고요.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하고 15도 이상 35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 주고 바람이 잘 흐르는 곳에서 키우면 아주 잘 자라고요. 꽃도 잘 피우게 됩니다. 뿌리 보시면 짙은 초록색은 기존에 있던 뿌리들이고요. 흰색이 나는 뿌리들은 모두 새로 난 뿌리들입니다. 새로 난 뿌리들이 훨씬 많죠. 이렇게 수경재배는 키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키우기가 쉽고 병충해도 강하고요. 꽃도 예쁘지만 향기가 아주 좋은
에리데스 오도라타를 키우는 방법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잎도 아주 예쁘죠. 잎만 봐도 관상 가치가 있는 아주 멋진 오도라타입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